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월요일 스탁필드 진행의 조혜지입니다. 전날 미국 증시의 엔비디아 급락 여파로 오늘 우리 장이 좀 힘들진 않을까 했던 우려와 달리 우리 양시장은 빨간불을 켜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며 오늘 우리 증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분리과세 계획 발표에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이 재부각되며 기관 수급이 들어와 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600선을 회복하며 마감했고 또 코스닥도 전장보다 소폭 오른 845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밸류업 수혜주로 꼽히는 금융과 자동차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꼽아본 포인트인데요. 우선 주저앉는 반도체 앞으로의 전망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AI 반도체의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전날 뉴욕 증시에서 10%가량 급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18일 TSMC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10% 이상에서 약 10%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글로벌 파운드리 성장을 전망치도 약 20%에서 10%대 중후반으로 내렸습니다.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AI 칩 제조 대부분을 TSMC에 맡기기 때문에 이 여파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10% 급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장보다 10% 급락한 762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이 밖에도 반도체 주요 종목인 AMD와 마이크론, 인텔, 퀄컴 등 반도체주가 힘쓰지 못하며 마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주도 함께 급락했던 오늘이었는데요. 달러 강세와 중동발 위기에 이어서 이번엔 엔비디아 악재까지 반도체주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의 위기, 그리고 금리 상승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글로벌 안보 위기까지 겹치며 불안정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 온스당 2,400달러 선을 뚫으면서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스라엘, 이란 분쟁 등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금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어서 계속해서 관련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0일 월요일 스탁필드. 오늘은 어떤 전문가님과 함께 할까요?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탁필드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엔비디아 10% 급락이 나오면서 네네. 우리 국내 반도체주에도 좀 함께 안 좋은 영향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오늘 장은 네. 우려한 것보다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면서 좀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지금 같은 증시가 단기적으로 반등해서 끝날지 아니면 장기적인 박스권 하락을 그릴지는 조금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오늘 같은 장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계속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의 테마로 반도체 관련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 관련 이슈를 통해서 많은 종목들이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아직까지 반도체 관련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TSMC나 이런 데서 뭐 성장치나 이런 것들이 낮아졌다고 해서 지금 현재 업황이나 산업군 전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게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증시는 분명히 하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들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금이나 기금 같은 것들이 상당히 반도체 관련 이슈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좀 반도체 관련주들은 중심 있게,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관련 종목으로도 반도체 종목 가지고 와 주신 만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주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언제 또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함께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어떤 종목을 또 봐야 될까요? 제가 오늘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바로 DI입니다. DI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반도체 섹터 관련주에서 대장주의 지위를 좀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항상 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종목이 움직이느냐, 얼마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느냐를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코스닥 장세가 안 좋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여준 게 DI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DI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관련 이슈를 통해서 상당히 좀 큰 폭의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와중에도 이 엔비디아 관련 이슈 그리고 반도체 관련 이슈가 반등 없이 시장에서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분명히 테마 같은 경우에는 돌고 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들이 코스닥과 함께 이뤄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저는 DI가 약간 대장의 지위 그리고 반등의 선봉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DI를 조금 유심 있게 본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다. 포트에 넣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등의 선봉에 위치한 DI 유심 있게 봐보면 좋겠다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DI 언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상담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QR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QR코드 핸드폰 일반 카메라 켜주시고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노란톡방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참여코드 7777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코드 7777 입력하시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문자로도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보람 세 글자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님 성함 김보람 세 글자 내용에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고금리, 경기 침체로 저희가 안전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네네.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네. 사실 근데 달러가 오르면 금도 같이 오르진 않고 떨어지는 그런 게 저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금도 오르고 달러도 같이 오르는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디커플링이라 그래가지고 달러랑 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커플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특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반증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나 전쟁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금 거래소의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 관련 이슈라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금의 현물 시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금한돈 선물하는 것들이 조금 어렵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현물의 시세가 많이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 또한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시세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전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 전쟁 관련한 이슈들이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확전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 그럼 그런 기대 심리, 그런 불안감들이 안전자산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심리로 이어지면서 아직까지는 금에 대한 수요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차트상으로도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금 관련주를 지금 전쟁 이슈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관련주 지금 또 많이 비쌀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또 들어가 봐야 될지 가지고 오신 종목 있나요? 제가 이제 금 관련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엘컴텍입니다. 그러니까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에 대해서 엄청난 수혜를 받는다기보다는 약간은 증시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금 관련주다 이렇게 마크를 붙여가지고 테마주의 성격을 좀 띠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안 좋을 때마다 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사람들의 선호 심리가 생길 때마다 증시, 방어용, 해지주로 좀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엘컴텍이 상당히 좀 큰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또는 전쟁 관련 이슈들이 있을 때는 엄청난 상승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쟁 관련 이슈가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고 현재 증시는 고점에서 계단식으로 약간의 하락들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 관련 이슈나 증시에 관련된 리스크들이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엘컴텍은 다시 한번 대장주로서 금 관련주로서의 상승분 또는 어떤 시세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테마군을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해지용으로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들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가득한 지금 같은 시기에 엘컴텍 한번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이 종목을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상담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QR코드를요. 일반 카메라 켜주시고 스캔해주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늘 참여 코드 7777 입력해 주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혹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는 것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김보람, 세 글자 내용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정보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얻어갈 수 있을지 노란 톡방 입장하는 방법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스탁필드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번 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종목 리뷰 한번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퍼포먼스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게 왜 공략했고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방송에다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우리가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옵투스 제약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옵투스 제약을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3천당 제약하고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다.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는 옵투스 제약이 조금 더 낮은 종목이기 때문에 안전한 자리에 있어서 공략한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공략가를 기준으로 8일 만에 약 10% 가격에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도달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4월 8일부터 8일 동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닥 증시가 어땠습니까? 증시 좋았나요? 증시 안 좋았습니다. 분명히 하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종목에는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특정한 가격대까지 떨어졌을 땐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운 하방 경직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오늘 방송 끝날 때쯤에 말씀드릴 종목들도 대부분 이런 패턴들의 종목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시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단단한 종목들을 공략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8일 만에 10% 이상대의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로 말씀드렸던 종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예요. 4월 15일 날 필옵틱스를 얘기를 드렸는데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했죠? 유리기판 관련주는 이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방송 도입 후에 뭐라고 얘기 드렸죠? 반도체 관련주 이렇게 안 죽는다라고 얘기 드렸죠. 이게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왜 일맥상통할까요? 결국에는 돈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는 건 약간 불변의 진리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16일 시초가로 공략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목표가까지는 3만 원이었습니다. 4일 만에 20%를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리기판 관련주 그냥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아니다. 분명히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 목표가 이상까지도 충분히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고 증시에서 이스라엘 관련 이슈, 전쟁 관련 이슈, 리스크들이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시장을 주도하는 반등 섹터군들이 있을 거란 겁니다. 그런 종목들 오늘 방송 끝날 때 이야기를 드릴 거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려운 장 헤쳐나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동안 이어진 이 하락장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좋은 성과를 이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좋은 성과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일반 카메라 켜주시고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위에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의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QR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오기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한 통에 100원 하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성함 김보람 세 글자 내용에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장 안 좋게 끝났는데 그 와중에 포착 종목들 흐름이 아주 좋게 나와줬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는 어땠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어떤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지금부터는 정말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저는 특정한 루틴,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을 공략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방송 중에 이제 노란톡방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검색기를 포착하는 방법과 루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포착된 종목들을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원리로 포착이 됐는지를 일단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이런 포착기를 갖게 될 경우에는 아, 나도 이런 종목들을 실제로 공략할 수 있구나 생각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 종목들, 옛날 기간들 종목들 가져온 거 아닙니다. 장세 안 좋을 때를 기준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4월 17일을 한번 보자고요. 4월 17일이면 바로 저번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스닥 증시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 등시의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머니프린트 검색기에서 4월 17일 날 여러 가지 종목들을 포착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들이 왜 검색되는지, 왜 포착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테마가 강한 종목들,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합니다. 필업틱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강했던 종목들, 시장에서 대금이 들어왔던 종목들은 반등권에서 강력하게 반등을 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흥구석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라갈 때 어떤 관련주로 올라갔습니까? 얘가 머니프린트 검색기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들을 포착해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테마 전체에 대해서는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전쟁 관련주, 석유 관련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장대 양봉 오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추격 매수하지 않고 종가 베팅이나 또는 5일선을 깨는 그 자리를 포착을 해야 되는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또는 내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이 종목들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대신해 준다? 머니프린트 검색기가 이걸 대신해 준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월 22일 날 포착이 됐고 4월 17일 날 포착되고 나서 한 번 더 밀렸습니다. 밀릴 수 있죠.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데 분할 매수하지 않고 포착 가격 15,200원 기준으로 이틀 만에 얼마까지 상승했다? 18,200원까지 상승했다. 고가가 포착하고 나서 22% 상승한 가격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검색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종목들을 추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종목들을 베팅할 수 있는 해안만 가질 수 있다 했을 때 이런 수익률을 포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구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산업은 무슨 테마였습니까? 구리 관련 이슈로 증시들이 상승했을 때 이구산업은 거의 대장주의 지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4월 17일 날 전쟁 관련주만 뽑히는 게 아니에요. 이구산업도 분명히 구리 관련 대장주였는데 이 종목 지금 사야 돼? 이 종목 지금 공략해야 돼? 하고 머니프린트 검색기가 대신 포착을 해준 겁니다. 근데 포착된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틀 만에 몇 프로 상승했다? 5,880원부터 7,310원까지 24% 상승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근데 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수익 다 내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허황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강력하게 상승했던 주식의 정확한 눌림목 맥점을 찾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떤 다른 스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장중에 뭘 하셔야 됩니다. 장중에 증시를 봐야 됩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읽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고 있나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날짜를 기준으로 포착된 종목들을 종가 베팅하는 그 단순한 스킬과 루틴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렇게 강한 종목에 올라탈 수 있는 루틴을 이야기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리 관련주 실질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바이오스마트입니다. 바이오스마트 오늘 진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변압기 개별 호재로 변압기 관련주도 약간 이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을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공략할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히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오늘 올라갈 때 와 증시 반등하는데 바이오스마트 더 간다. 올라탔다가 바로 손해보고 있죠. 실질적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가지고 시장을 보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4월 17일 날 바이오스마트 포착됐습니다. 5,180원. 오늘 고가가 6,530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29% 상승 포착 물론 최고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원하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들 예를 들어서 종가 베팅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7% 수익 날 때 수익 실현하고 7% 떨어질 때 손절한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세 종목 다 성공했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적정한 수익폭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종가 베팅과 이런 루틴대로 접근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종목들 중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일수록 강한 종목,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JMB입니다. 삼전 반도체 관련주였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잘 보세요. 4월 17일에 검출된 종목들이 한 5개, 6개가 있는데 이 종목들이 각각의 호재가 다릅니다. 한 섹터에만 몰빵되고 한 섹터에만 집중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각각 알아서 구분해주고 그중에서 대장주를 최대한 추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의 특징이 뭐가 있나요? 대부분 이평선들이 정비열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거래 대금도 터진 종목들이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설사 조금 놓친다고 하더라도 검색기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 조금 더 스마트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보시면 4월 17일 날 포착된 가격에 들어왔죠. 16,210원. 그리고 고가가 16,880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수익률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4%. 근데 역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꾸준하게 4%라도 수익 낼 수 있는 스킬과 루틴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거 진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좀 보기 좋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4월 17일 날 총 5종목이 검출이 됐고 포착이 됐는데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보시면 22%, 실질적으로 22%의 상승들을 보여줬고 이구산업 24%, 바이오스마트 29%, JMB 4%, 풍원정밀 2%입니다. 종목들이 밀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수익권을 줬다가 밀린 종목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종목 손절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 손절도 해야죠. 어떻게 검색기를 통해서 내가 힘도 하나도 안 들이고 모든 종목들이 수익 나길 바랍니까? 저는 그런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여기 나온 종목들이 5개 중에서 3개만 이렇게 큰 수익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계좌는 하락장성에서 또 빛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들, 최근에 이런 검색기만 통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4월 달에 바로 더 지난주죠. 4월 9일 날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4월 9일도 장세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월 달에 어떤 검색기가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와 어느 정도의 필터링을 거쳐서 종목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장이 좋을 때는 여러분 이런 것들 사실 통계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관점으로 어려운 장에서 내가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스킬과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계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흥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관련주로 올라갔는데 이 이슈 때문에 엄청난 상승들을 했고 결국에는 어느 구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5일선을 깨는 구간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근데 앞에 거래 대금과 이평선의 정배열과 꾸준하게 공략할 수 있는 루틴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포착된 종목이 바로 다음 날 고가 4,050원을 만들어줬고 포착되고 나서는 16%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온 종목들을 빠르게 본다고 했을 때 링네트, AI 관련주였죠. 결국에는 상승하다가 일정한 조정과 눌림목을 준 후에 포착 가격 대비해서 8,390원까지 8%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4월 17일 날 됐던 것들이 4월 9일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여기 나온 종목들의 어떤 특정한 소싱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종목들의 수익과 어떤 포착한 후에 흐름이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루틴을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Y시킴입니다. 말씀드렸죠. 피롭틱스도 유리기판 관련주였는데 Y시킴도 분명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강한 종목으로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4월 9일 날 포착되고 나서 포착 가격 기준으로 13%대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저는 장세가 그래서 꺾이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 강한 종목이 발생을 했고 시장에서 주도하는 섹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눌림목 구간을 주게 되어 있고 그 눌림목 구간에서 시장이 반등할 때 같이 올라갑니다. 그 같이 올라가는 단기 눌림목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락장이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램테크놀로지 마찬가지예요. 포착되고 34% 올랐대요. 근데 이 34% 저는 이 수익률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건 뭐예요? 어려운 장에서도 강한 섹터를 포착하고 그 포착한 가격들을 기준으로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패턴, 이 패턴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램테크놀로지 실질적으로 34% 상승했지만 그 수익들을 다 취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4월 9일 날 장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안 좋은 장세 속에서도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검색기,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관련주 마찬가지. 하지만 이런 종목들 5일선을 깨고 그냥 무너지는 경우가 분명히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강하게 올라가는 장대 양봉 종목들, 테마주들, 대장주들 다 모아놓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눌림 줍니다. 분명히 조정 줍니다. 5일선을 안 깨고 올라가는 종목은 없다라고 1000번도 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냥꾼의 마음으로 그 종목들이 여러분의 발 앞에 들어올 때까지만 기다리세요. 분명히 시장이 조정이 오고 또는 개별 종목이 조정이 왔을 때 그 종목들을 이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통해서 포착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단비 같은 수익률을 맛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날짜를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루만 얘기하고 특정 일자만 얘기하게 되면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필터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4월 8일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4월 17일, 4월 9일, 4월 8일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래도 약간 의심스러우실 수가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신 분들은 방송 지금 진짜 별로 안 남았거든요.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설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4월 4일도 보시고 3월 28일도 보시고 한번 다 보세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깨우치신 다음에 아 내가 진짜로 강한 종목들이 눌릴 때만 시장을 공략한다고 한다면 이 검색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매매와 종가 베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사고가 전환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4월 8일 날 추출된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입니다. 그리고 한국석유 VT 그리고 한양 디지텍입니다. 이 세 종목들이 나왔는데 세 종목밖에 안 나왔죠. 세 종목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제가 한꺼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석유 포착되고 포착 가격 기준으로 12% 상승했습니다. VT 포착 가격을 기준으로 7% 상승했습니다. 한양 디지텍 포착 가격 기준으로 12% 상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실 게 있어요. 이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다 보세요. 이 차트를 보세요. 어떻게 보시면 약간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패턴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락장에도 분명히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있고 그 상승을 하는 종목들 중에서 뭘 공략을 해야 된다? 5일선을 깨는 음봉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론에 입각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종목이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어떤 특정한 호재를 가지고 올라갔겠죠.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 보셔야 됩니까? 거래 대금을 가지고 종목이 상승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래 대금을 가지고 상승한 종목이 우리가 노리는 첫 번째 맥점, 내가 화살을 날려야 되는 구간은 어디예요? 5일선을 깨는 자리. 그럼 5일선을 깨는 그 자리에 공략했다라고 한다면 공략했던 포착 가격 기준으로 몇 프로 상승했다? 12%의 상승을 머니프린트 검색기가 대신 추출해 준 겁니다. 그러면 장중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이 끝날 때 제가 지금 방송에서 말씀드린 루틴 그리고 기법에 대한 이해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 충분히 활용해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VT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 상승했죠. 근데 상승할 때 뭐가 나왔습니까? 거래 대금이 터진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 봐야 돼요? 단기 이평선의 정배열을 봐야겠죠. 단기 이평선의 배열 어떻습니까? 정배열이죠. 그럼 이제 어디에? 5일선 깨는 음봉 종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매매하시고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매매하시고 여러 가지 어렵게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다 되게 심플하고 누구나 아는 기준인 겁니다. 누구나 아는 눌림목 매매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주식시장에 14년, 15년 넘게 있었지만 나만 아는 비법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아는 기술과 남들이 다 아는 비법들을 통해서도 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이해하실 때 진정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한양 디지텍 마찬가지. 올라갔죠? 상승했죠? 거래대금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주도 섹터인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5일선을 깨는 음봉 종가 나왔죠. 그러면 이 음봉 종가에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통해서 포착된 종목들이 대부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 시간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보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포착되는 가지고 싶은 종목들을 누가 대신해 준다? 머니프린트 검색기가 대신해 준다. 근데 방송 중에 장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배려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간 내 최고 수익률, S바이오메딕 실질적으로 올라갈 때 이런 종목들 못 잡아서 아쉬운 분들 많으셨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이 수익 전체를 드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오르는 종목들의 단기적인 눌림목들을 공략하실 수 있는 포인트를 설명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종가 베팅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뽑으실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못 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 관심 종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검색기 최고라고 얘기하던 거예요? 물론 좋은 점 있죠. 근데 무슨 얘기 많이 들립니까? 기법 전체,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것들을 기법 강의 영상으로 다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왜? 제가 뭘 나눠드려도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 안 좋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는 종목들, 역배열인 종목들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해서 뭐 손해보시는 분들 그런 얘기들, 사연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안 좋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수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액션을 하고 앞으로 공략하는 종목들의 루틴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명히 바뀌고 여러분들의 계좌의 1년 후, 2년 후는 정말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결정하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루틴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려운 장에서도 강한 포착을 낼 수 있는 패턴 궁금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매주 월요일에만 함께 하실 수 있는 김보람 전문가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을 보이면 QR코드가 하나 보입니다. 이 QR코드 일반 카메라 켜주시고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시 노란톡방 들어오실 때 QR코드 말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보람 세 글자 전문가님 성함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 링크 타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쯤 되니까 전문가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의 기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부터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와셨는지 한번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습니까, 전문가님? 제가 이제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항상 그냥 종목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리고 종목의 흐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시작할 때 그 종목들을 이야기 드리고 퍼포먼스 좋았잖아요. 근데 퍼포먼스만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왜 공략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을 공략하는 프로세스 전체를 이해하실 때 이게 진짜 여러분께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국제약품 일단은 가져와 왔습니다. 국제약품 종목은 실질적으로 올라갈 때 일본에서 폐렴 관련 이슈를 가지고 종목이 상당히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질병 관련 테마가 상당히 확장되는 것들을 보셨나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나 이런 것들은 제외로 하겠습니다. 국소적인 질병 관련 테마들은 사실상 반짝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 관련주 하지 마라, 질병 관련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테마들은 3일 천하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는 더더욱 타점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저는 공략주 중에서도 과거의 차트들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패턴대로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검증시켜드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과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국제약품이 올라갈 때 얼마만큼의 상승을 했느냐. 자, 정배열 초기 구간의 종목들이 올라갔죠. 거래대금 터졌죠. 그러면 지금까지 김보람 전문가가 말한 기준으로 보면 이제부터는 어딜 공략해야 됩니까?
5일선이 깨지는 음봉 종가를 기준으로 공략을 해야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목이 조금 더 밀리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얼만큼의 상승이 나왔죠? 이 구간을 제가 명확하게 폭을 재진 않았지만 정고점을 넘어가는 상승까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막 이거 더 넘어갔을 때 와 이거 보세요. 제 말대로 됐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1차 상승에서 첫 번째 눌림목 구간 5일선을 깨는 구간부터 종목을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승부 볼 만하다. 충분히 시장에서 포착되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이렇게 5일선을 깨는 자리에서 어디에 포착된다? 제가 오늘 방송 중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나눠드릴 머니프린트 검색기에 실질적으로 이 종목의 자리들이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공부하시고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2차 상승의 구간에서는 큰 반등 없이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추가 매수로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본전에서 나올 수 있었거나 아니면 수익도 발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런 자리의 매매들을 별로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들어오시면 제가 강의로 찍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팁들을 알아야지 머니프린트 검색기를 실질적으로 수익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세에서는 강력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지만 두 번째 시세부터는 약간은 그 테마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너무 많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죠? 아니 2차 상승하지 마, 3차 상승하지 마. 내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구별하지 못하더라도 주식 격언처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은 어느 구간이냐? 다시 한번 일본에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상승을 했던 제약 관련주가 첫 번째 5일선을 깨고 나서 어땠습니까? 반등 나왔죠. 결국에는 이 구간이 또 머니프린트 검색기에 분명히 포착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구간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무슨 가격? 원초 가격. 아래 우리가 원점 타격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종목이 시세가 테마를 가지고 올라갔던 가격에 원초 가격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 어떤 이런 플라즈마 관련 이슈가 아예 끝났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질병이 어떻게 그렇게 금방 없어져요. 치사율이 거의 30% 가까이 가는 질병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테마성을 띠더라도 분명히 이 종목은 되돌림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5,040원인데 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5,500원까지는 좀 열어놓고 목표가로 삼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증시 좋습니까? 사실은 오늘 잠깐 단기적으로 반등했지만 저는 증시가 단기적인 하락 박스를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손절선은 명확해야 된다. 4,300원 부근대를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종목은 추세를 이탈한 거기 때문에 손절로 대응해줘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종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라갈 구간은 많은 대비 내려갈 구간은 조금 적다.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크게 빠질 수 없는 종목들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우리산업이에요. 우리산업이 샤오미 관련 이슈로 전기차 관련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실질적으로 올라갔을 때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 이슈, 이 종목이 실제로 수혜를 받나?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전기차에 납품하는 이 납품 이슈를 가지고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하기에는 너무나 국소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 테마가 시장에 있었느냐? 아니라니까요. 얘가 올라갈 때 대장의 지위를 가지고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장기적으로 거래대금들이 좀 많이 터졌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갈 때 거래대금들이 제가 말씀드린 주도주, 시장의 대장주들은 얼마씩 터졌습니까? 대부분이 2천억 이상들은 터졌다는 겁니다. 또는 진짜 강한 종목들은 5천억 이상도 터져줍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간 우리산업 관련주들은 어떻게 올라갔다? 거래대금이 1,000억대밖에 터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를 받는 종목은 아니구나. 주도 종목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필요가 있고 플러스 알파로 아까 말씀드린 테마가 연속성이 없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강력한 테마, 반도체 뭐 이런 것처럼 AI 칩 이런 거 관련 것처럼 강력한 테마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는 걸 인지하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5일선을 깨는 첫 번째 조종에서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대부분 반등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 종목 처음으로 거의 반등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 김보람 전문가 말한 거 다 틀렸어. 이거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내가 종목 선정을 똑바로 했는지 첫 번째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종목 선정을 잘 했는데도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가볍게 손절로 대응하세요. 그렇게 문제될 거 없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까지 추출된 종목, 지금까지 머니프린트 검색해서 포착된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죠? 세상에 100%짜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손절도 하나의 스킬이라는 걸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여기서 손절로 대응했습니다. 근데 종목이 지금 보시면 납품하는 이슈, 샤오미 관련 이슈, 전기차 관련 이슈 테마가 아예 끝났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아직까지는 다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납품 관련된 이슈도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왔다? 원초 가격. 똑같은 로직이죠.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로직과 똑같은 관점으로 시장과 종목을 이해해야지 분명히 다음 단계, 초보자의 단계를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종목이 떨어지고 나서 이 바닥 가격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 바닥 가격은 원래도 주가가 위치했던 가격이고 호재가 없더라도 이 가격대에서 놀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빠지더라도 빠지는 하방 경직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관점이 있고 상방으로는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관점이 있다. 근데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테마성이 약간 단발적이나마 남아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는 지금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는 15,500원까지는 열어놓을 수가 있다. 우리가 테마가 좀 붙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가격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고 손절가는 13,5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분명히 손절가를 지키면서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산업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의 스탁마켓 국제약품과 우리 산업 두 가지를 김보람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와주신 두 가지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방송 중에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입니다. 화면 아래쪽을 보이면 QR코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 QR코드 일반 카메라 켜주시고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타고 노란톡방 참여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전문가님 성함 김보람 세 글자 입력해 주시고 QR코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고 시장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쉽게도 전문가님 여기에서 이만 보내드려야겠습니다. 김보람 전문가님,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매일 밤 9시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뵙는 스탁필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